대선 정국이다. 먼저 경선 끝낸 새누리는 박근혜호가 출범하고 계속 운항 시작했다. 당 지도부 고민 많겠다.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 유기준. 그는 누구인가? 대표적인 친박으로 새누리당 영남권 대표주자다. 유신 정권 반대 시위로 고시 패스하고도 면접에서 낙방했었는데 그래도 친박이라고? 헐. 천막 당사 시절 박근혜 후보에게 감동받았단다. 2008년 공천 학살 당시 박 후보가 살아 돌아오세요 라고 한 당사자가 유기준 위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돼 진짜 살아 돌아왔다. 우와. 2012년 새누리 대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다를 외치는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을 만나보자. 유기준 최고위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사법고시를 패스했는데 면접에서 그것도 유신헌법 반대 운동하시다가 데모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본인도 본인이겠지만 부모님이 엄청 낙담하셨겠습니다. 아유, 오래전 이야기라서 이제 뭐 다 잊었는데, 네. 그때 뭐 상당히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부모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죠. 네. 분개하시고 막 그러셨지 않았어요? 그때 막 술도 드시고 막 좌절도 하시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다시 이제 또 심기일전해서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면접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아, 다음에 했어요? 예, 그럼 예. 1년간 무척 괴로우셨겠어요? 1년간 좀 그 낭인 신분이었죠. 네. 2차 시험을 다시 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 면접만 그때는 따로 면접만 별도로 보도록 아. 했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 3차 면접을 응시 더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합격을 했었죠. 그래서 검사 판사 생활 하신 겁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인지 제가 그 나중에 법무관도 가지 못했고 예. 병으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아, 사법고시 패스했는데 쫄병으로 가셨다 이 말이죠? 예, 그것도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근데 네.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늘 격려가 되고 또 어떤 험난한 일이 닥쳤을 때 다시 재정비하고 그 힘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합격했는데 왜 법무관원에서도 탈락하시고, 그죠? 그러면은 변호사 자격증 계시고. 이제 변호사는 이제 연수원을 수료하면 주니까. 네,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용도 못 하시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관도 가지 못하게 해서 제가 이제 그 변호사를 잠시 개업하고 이제 군대를 이제 병으로 갔다 와서 제대를 하고 잠시 이제 변호사를 개업하다가 네. 미국에 유학을 갔었죠. 아.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네. 이제 제 경력에 보면은 교수가 많으시던데요. 아니 해상 변호사를 했습니다. 제가 네. 이제 그 선박 네. 관련이라든지 무역, 네. 뭐 중재 이런 쪽의 일을 그동안 좀 오랫동안 했었죠. 네. 그럼 지난번 뭐 삼성 그 선박입니까? 뭐 어디 부딪히고 했던 거 서산 막 있죠. 그렇죠. 그 지난번에 네. 해안. 예예. 아직도 그 뭐 상처가 그 있습니다만은 중공업. 네, 있었죠.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소위 말해 이제 그런 거 담당하시는 예예. 분이시죠. 선박 해상 사건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자, 유신헌법에 반대하시고요. 그게 사실 이제 독재 헌법이었죠, 그 당시에. 그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대학에 70년대 말에 입학을 했을 때 좀 그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 펼쳐졌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네. 그런 그 학생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권, 이 박정희 대통령 이름만 들어도 막 치를 떨고 그러셨겠네요. 아우, 이제는 좀 시간이 많이 흐른 데다가 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 박정희 정권의 이제 공과 과를 잘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산업화에 대해서는 정말 세계에 남을 만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 되게 막 미워하셨던데 그걸 이제 다 털어놓으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근데 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민주화를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게 우리 그 지난날의 역사인데 이제는 그런 거 다 털고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개인이 유기준 의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니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후보도 좀 미워하는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친박이 됐습니까? 먹고 살려고 친박된 거면 아닙니다. 뭐 제가 네. 이제 정치를 하러 왔을 때는 이미 그런 것은 다 잊어진 거 상태고 다 용서하고 다 그러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가 있는 상태에서 정치 입문을 했었고 네. 또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초선에 당선됐을 때 우리 당이 아주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 소위 말해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뭐 그때 뭐 선거 때문에 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차떼기 자금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네, 당이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네, 천막당사 막 예,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천막당사에 가서 막 선거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을 이끌고 네. 그나마 이제 수렁에 빠질 당을 잘 이끌어서 한 121석을 얻고 또 이렇게 원칙과 그렇죠. 정도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분이야말로 우리 당에 정말 보배고 앞으로 정말 이분하고 정치를 같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이거 사시에서 면접 이렇게 유신헌법 데모하다 이렇게 하고 다 이 내용 아십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제가 계십니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럼 뭐 우리 유기준 의원한테 마음 많이 그 당시 아프셨겠어요라든가 뭐 이런 얘기 좀 하신 적은 없으시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로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예. 저희 박근혜 후보도 마음 속으로는 조금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또 피해자들이 계셨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근데 유신 관련해서 지난번에 무슨 발언했죠. 내 지금 생각을 못 하는데. 지난번에 5.16 말씀하신 5.16 관련해서만 예, 얘기했습니까? 예, 예. 유신 관련해서는 근데 얘기 안 저는 했습니다. 제 생각은 5.16뿐만 아니라 네. 또 유신이라든지 그 당시 있었던 매끄럽지 못한 민주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아마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신은 잘못됐죠? 그럼요. 네, 그죠?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고 그때 네. 그런 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산업화도 같이 하고 민주화도 진행을 했더라면 정말 세계의 아주 모범 국가가 됐겠죠. 정치 발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잘한 거는 박수 쳐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예. 그럼 못한 것은 정확하게 사과하고, 예. 네,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것. 그리고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을 테고 또 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치유하고 네. 또 그걸 달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 하여튼 마음속 깊은 곳에도 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은 지금은 다 없어졌다. 그럼요. 그걸 지금 정리하지 않고서 네.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도인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을 때 네. 여러 가지 결정을 해서 우리나라 이만큼 산업화에 이르게 된 것은 그래도 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얘기 이제 많이 들어서요. 네. 국민들도 다 인정할 겁니다. 예, 예. 자, 지금 대선 캠프 인선이 나오셨는데 경선 때와는 인적 구성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이번에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국민행복특별회 위원장 김종인, 그 다음에 정치쇄신특별회 위원장이 안대희 전 대법관. 예. 네. 그리고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최경환 의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기획단장이 예상외로, 네, 이규영 정치기장이 됐어요. 예. 공보단장은 윤상현 단장에서 김병호 단장으로 바뀌었고요. 예. 네. 어떻습니까? 이건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아마 추석 지나고 나면은 우리 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될 겁니다. 캠프라 그러죠. 예, 캠프가 발족이 될 텐데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도 좀 더 네. 외연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내연을 다질 것이냐, 외연을 또 확대할 것인가는 좀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인선한 것을 보면은 그 두 가지 가치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있던 그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또 데려다가 썼고요. 또 새로 출범하는 정치개혁쇄신특위에는 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모시고 와서 우리 당에 또 새로운 개혁의 심볼로 이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안대희 대법관 빼고는 새로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정치개혁쇄신특위에 보면은 또 다른 분도 남기춘 전 검사장도 들어가 있고요. 네. 또 다른 분들도 제가 지금 이 명단을 갖고 있지 네네네.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박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를 지지했던 의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재호 의원도 그렇고 맞고 그렇죠. 김무성 의원 또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 한 번씩 박근혜 후보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신 분들이었지만 과거에
예, 이분들도 좀 들어가 있어야지 더 큰 용서의 그런 어떤 좀 포용하는 이러한 정치. 뭐 용서라는 표현은 좀 그럴 테고요. 네. 그 사실 이번에 그 경선 끝나고 나서 그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비박 사인과 회동을 해서 네, 그 그렇죠.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보면은 아 이제 경선 과정에 앙금을 털고 네. 또 우리가 이제 같이 그 가겠다. 사실 수신 제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치국이 있는 것인데 네. 그런 것들을 파면 방금 말씀하신 분들 네. 다 우리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네. 당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됐든지 간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저는 기회를 주는 게 또 그분들께서도 그것을 아마 하실 충분한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분들은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이미 언론에 밝혔죠. 그럼요. 돕겠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출범한 그 대선기획단은 예고편이고 네. 그 아까 이제 추석 캠프. 지나고 나서 캠프가 출범할 때는 아마 다 들어간다. 까지 다 오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중요한 자리에 배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비박계라든가. 그럼요. 그 충분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 당의 어떤 화합의 모습 또 우리 당이 그 내연을 잘 심화시켜서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이전에 정말 우리가 재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그 경선 끝나고 그 다음에 대선 끝나고 나서도 친인이 친박인을 가지고 얼마나 그 오랫동안 내용을 겪었습니까?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네. 유기준 우리 최고위원이신데 여기 명단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뭐 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어서 네. 굳이 뭐 선대위라든지 네. 이런 그 대선기획단에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네. 당에서 또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첫날 경선에서 이제 승리하고 첫날 다음 날인가요? 봉화마을 가고요. 아주 파격적인 행보하고요. 예. 막 이호 여사도 만나고 YS도 만나고 예. 아주 파격적이었는데 봉화마을 갔는데 여기서 아주 아수라장이 됐어요. 얘기 들으셨죠? 제가 그날 그 수행을 했습니다. 봉화마을 네, 같이. 아니 봉화마을은 수행하셨고 예. 이 전태일 열사 여기가 아수 그는 오늘이라면서요. 네. 예. 오늘은 캐도남마 출연 때문에 못 가실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네. 못 갔는데요. 네. 그 아침에 그 전태일 네. 거기 다녀오시는데 그 아마 그 뜻한 바대로 그렇게 못했던 것으로 그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마음이 좀 안 좋네요. 그죠? 그 뭔가 아무래도 좀 그 앞으로도 좀 정성을 들이고 또 네. 그분들께 좀 진심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 참 우리 위원님 오늘 중요한 얘기했는데 이게 단순히 방문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책이라든가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들, 예. 네, 그런 진짜 실천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마음을 당연히 그렇습니다. 언젠가 유족들이 열겠죠. 뭐 한 번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Once is never enough라고. 그러니까 여러 번 또 자신의 그 진정성을 담아서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분들에게 진심이 통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쌍용차 그쪽에 먼저 좀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쌍용차 분향소부터 먼저 방문하면은 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쌍용차 분향소 방문할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그건 제가 후보가 아니라서 후보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봉화마을에 직접 가셨죠? 예,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위기 좀 전달해 주세요. 그날 저희가 이제 그 회의를 마치고 네. 아침에 이제 최고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후보께서 네. 봉화마을에 간다고 저보고 이제 동참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그날 급히 이제 오후에 봉화마을에 갔는데 네. 그날 날씨가 아주 더웠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일주일 전이네 딱. 네. 일주일 전인데 근데 그날 가보니까 뭐 사람들이 막 그 말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거기에 또 박근혜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네. 뭐 약간의 뭐 충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아주 무난하게 그 참배도 하고 또 우리 권 여사님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소위 말하는 100% 대한민국 그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계층과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첫 번째의 그런 행보였다는 것이죠. 네, 건양숙 여사 측에서는 근데 너무 늦게 알렸다. 2시간 전에 알았다.
예.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건 조금 그래도 결례를 한 거 아닌가? 그 전날에 생각되는데. 후보로 확정이 됐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날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봉하마을에 갔었는데 아침에는 국민묘지에 가서 전 대통령들께 이제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봉하마을에 간 것인데 네. 사실 뭐 시간으로 봐서는 후보가 그 전날 됐는데 그 며칠 전에 말씀드리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결과적으로는 아주 짧은 그런 시간만 드렸기 때문에 아주 그것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김무성 전 의원, 유승민 의원, 아무래도 캠프에서 중요 자리에 기용이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무성 의원은 저와 같이 18대 때 아까 친박 무소속 연대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는 친박 무소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부산에서 아. 출마를 해서 친박 보면 연대랑 다르죠? 친박 연대는 당이고요. 네. 여기는 무소속. 우리는 이제 순수 무소속인데 그렇게 같이 했던 분이고 또 지난번에 원내대표도 지내셨고 여러 가지 정치력이 아주 높은 분이기 때문에 또 본인도 이번에 그 뭐 공천 그 아픔을 그 겪고 나서도 또 당을 위해서 백의종군에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그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유승민 의원이야 정말 쓴소리마다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당이 정책이라든지 또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네. 경제 그 역할을, 전문가죠. 예, 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경제민주화 여기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요. 예. 여기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항구 대표하고 원내대표 이 두 분이 또 설전도 오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 된 거 보니까 김종인 그 위원장의 손을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들어준 거 아니냐? 예, 그런 저도 좀 평가가 있는데. 묘한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 김종인 그 위원장은 그 독일에서 경제 공부를 하셨고 그렇죠. 이항구 원내대표 미국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독일과 미국파 이게 그래서 달라져요. 이제 아마 네. 유럽은 네. 그래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사회주의. 좀 아무래도 이제 네. 사회주의를 좀 많이 가미해서 하는 그런 형태인데 미국은 그 반면에 아주 순수한 자본주의를 해서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가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해서 경제적 성장을 아주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소외되는 계층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들이 뭐 속속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네. 그대로 방치한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 통합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나라 전체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는 경제 민주화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 박근혜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 국민 행복이라는 것도 거기에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국민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 국민이 행복하게 느껴주는 게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지금은 오히려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목적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기에 그동안에 전념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을 이렇게 해서 실현하게 해달라는 것을 정치인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치적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그룹 재벌이라고 하나요? 그룹 회장이나 그룹 관계자들이 이 경제 민주화 때문에 아주 신경이 되게 곤두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그 독일식 경제 민주화 여기에 찬성하고 계시는 거군요. 저는 거기에 아무래도 좀 그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 공존을 해야 되고 또 거의 비슷한 수준의 행복감을 같이 느껴야만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지 네. 어느 한쪽에는 행복이 넘치고 어느 한쪽에는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회가 유지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그 저희 독도 얘기 좀 하셨잖아요. 예. 이번 기회에 좀 뿌리 좀 완전히 뽑았으면 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바람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좀? 글쎄 저희들이 뭐 일본과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뿐만 아니라 뭐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한꺼번에 아주 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독도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좀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이 사실은 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를 가지고 자기 땅이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군함을 파견했는데도 지금 별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센카쿠 열도 중국과의 분쟁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상륙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바로 또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이거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못하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해서는 이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일본 스스로도 이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니까 네. 이번 기회에 정말 과거사 문제 정말 털고 또 독도 문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좀 힘 좀 더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니 힘은 뭐 세계 경제적으로 상당한 그 수준에 그래도 뭐 달해 있고 국방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본에도 안 되고, 그죠? 중국에도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언론에서. 아니 생각이 그런 거지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굉장히 네. 이제 경제적으로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일본도 우리를 그렇게 한 것 같고, 중국도. 뭐 지금은 어떤지 네. 모르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무역액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전 나라를 다 합친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면 굉장히 큰 나라죠. 네. 자부심을 그렇게 가져- 알고 있었는데, 네, 자부심을 가져- 이렇게 자꾸 무시하니까 화가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못하신 말, 오늘 캐도남에 나와서 내가 오늘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었다. 자, 1분만 딱 드릴게요. 원래 여기 이 자리 나오면 좀 많이 깨지고 가서 나중에 좀 반성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프로가 발전하는데 제가 좀 기여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당을 잘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뭐 고시 패스하고 면접 떨어졌던 얘기하니까 제가 마음이 짠하네요. 제가 그 상태로 돌아가면 저는 화 엄청 났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너무 오래전 이야기고요. 결국 안 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 더 아픈 사람들 여기 나오셨어요.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악몽을 꾸다가요, 잠에서 깨면은, 너무 다행이어서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악몽을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삶이 힘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